하게 만드는 행위로서의 상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고요. 신체 일부에 대한 침습은 환자를 치료하는 연속적 과정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환자의 건강을 양호하게 만드는 행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질적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의사의 치료 행위를 본다면은 결국 환자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해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치료 행위가 실패해서 환자에게 어떤 악영향이 끼쳐졌다면은 적어도 그와 같은 영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과실 내지는 인과관계 인정되는 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형법상 고의범으로서의 상해죄는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자, 치료의 목적으로 적당한 수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료적 침습은 법적 의미에서는 애초에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상해죄는 애초에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의료적 침습, 수술과 같은 의료적 침습이 치료의 목적으로 적당한 수단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라면은 그 수술에 대해서 의료적 침습에 대해서 환자가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상해죄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렇게 보면은 의료적 침습의 치료의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환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런 이제 의료행위를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하는데요. 의사 마음대로 환자 동의 없이 하는 것을 상해죄로는 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적 침습을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해죄 규정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가해지는 과태료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점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행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외과적 침습에 대한 환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신체의 불가침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지금 가셨을 때 무언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는,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을 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그러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의 불가침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환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자기결정권, 달리 말하면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한 자료로서의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제공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이 수술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또 외부의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자신의 어떤 의사 능력에 기해서 자유롭게 행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이 동의의 의미와 효과가 예측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환자의 동의의 기초가 되는 충분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보의 제공이 바로 뭐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내지는 의사의 설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치료를 위한 설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설명입니다. 우선 치료를 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진료 행위로서의 설명이라고도 하는데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환자의 적절한 행동 준칙에 관한 설명.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에 관해서 요양 방법을 지도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물 많이 드시고 뭐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또 이렇게 습기 공급 충분히 하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진료 행위로서의 설명입니다. 예, 빠른 회복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행동 준칙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걸 보통 이제 의료계에서는 요양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러한 수술에 관해서 환자가 자기 답책적인 결단, 자기 답책적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행위에 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필요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설명인데요. 흔히 이제 이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에는 진단의 설명, 경과의 설명, 위험의 설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단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의과적 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경과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특히 중요한데 위험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 침습의 위험성, 예를 들면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계속적이거나 일시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만약에 환자가 적절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수술이 잘못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것에 관해서 충분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의사 환자로서는 내가 그런 의료적 침습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체가 애초에 부정확하고 불충분한다고 하면은 설사 외관상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의료인의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 점에서 이제 중요한데요. 15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의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의 결과와 처치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한 고지 의무 내지는 조언 의무와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관한 지도 의무 등을 말하는데 특히 의료 행위에 관한 정보는 어떻습니까? 의료인에게 편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에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뭐 질환명이라든지 병명 이런 걸 한번 키워드를 입력하면 뭐 병의 상태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 의료 정보는 의료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편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처방전 같은데 의사들이 쓰는 글자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의사들은 다 악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의사 아닌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지위를 조금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 행위에 관한 정보가 어쨌거나 여전히 의료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그러한 의료 정보를 의사로부터 제공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의료인의 설명 의무, 일종의 정보 제공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제 의사의 설명 의무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환자의 자기 결정을 위한 설명 의무와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양 방법에 의한 설명 의무를 이제 구별을 해서 특히 이 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요.
우리 의료법 24조도 예전부터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 요양 방법에 관해서는 지도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비교적 근자에 와서 24조 2가 추가가 되었죠. 여기 보시면 이 규정 의료법 24조 2는 의료인에 관한 설명이라고 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과 그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조 2는 대체로 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을 이제 법률로서 명시해서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 법률 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조항인 것이죠.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되기 이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의료법 92조를 보면 지금 살펴본 제24조 2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두고 있습니다. 대한 조언, 안내, 경고, 지시, 지도 관점에서 논하면서 그 설명 의무 위반 자체가 의료 과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판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는 항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환자 동의가 있었건 없었건 유효한 동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어쨌든 수술 그 자체로서는 의사에게 차별죄라고 하는 배명을 처벌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행해진 외과적 침습, 수술의 경우에는 항해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항해자로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은 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의료법, 우리 지금 살펴봤던 의료법 24조 2에 따라서 이 의료법 24조 2가 규정하고 있는 설명 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법 92조에 따라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과태료는 형벌의 일종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과 같은 외과 수술과 같은 의료적 침습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고 또한 치료 방법, 수술의 방법이 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일단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비로소 정당화된다라고 본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의료적 침습은 그 자체로서 상해죄를 구성하고 상해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자체로서는 상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결국 전단적인 의료행위, 환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했거나 혹은 불충분한 설명, 부적절한 설명에 기해서 동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죄로서 벌할 수 없다라고 상해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사실 이건 어떤 생명 신체에 대한 죄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유, 자신의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개인의 신체를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보아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서 상해죄와는 별개의 어떤 성격을 가진 범법행위로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어의 경우를 보면 예컨대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 그러니까 불충분한 부정확한 설명에 기한 의료행위와 같은 경우를 자유에 대한 일종으로서 취급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결국 신체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보아서 별도로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면 우리 의료법 24조 2가 정하고 있는 의사의 설명 의무 그 위반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결국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침습을 그 자체로서 상해에 해당된다라고 본다면 별도로 이 설명 의무 위반을 과태료로 처분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침습은 그 자체로서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전단적인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의료법 24조 2의 규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환경범죄 내지는 마약류 범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좀 걱정을 했던 것이 제 컨디션 때문에 오늘 수업을 끝까지 좀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수업을 오늘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를 이제 착용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말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은 아무쪼록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